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증권 자산 운용업 취업 채용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도 제 경험상의 한계 때문에, 좀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제 경력,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증권사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운용사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1999년 12월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2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저는 처음에는 증권사에서 RA,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처음 취업을 하면 애널리스트를 보조하는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아까 이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덱스 펀드하고 ETF 펀드를 운용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 또 증권사에서는 제가 홍콩으로 오기 전에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이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와서는 지금 홍콩 법인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투자증권 홍콩 법인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법인이 199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7년에 SFC 이제 업무 인가를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홍콩에서 금융권에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어, SFC에서 그 업무 범위별로 타입 1부터 원래 타입 9까지 있었는데 지금 타입 11인가 12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7년에 받았던 거는 이제 증권을 매매 중개할 수 있는 타입 1, 그다음에 증권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타입 4를 따서 업무를 시작을 하였고요. 제가 홍법인에 이제 19년 2월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홍콩으로 오고 나서 자본금을 저희가 한 3억 2천만 불 정도 증자를 받았고, 그리고 또 19년도에 저희가 파생을 매매할 수 있는 타입 2 면허를 신규로 취득해서 지금 저희 홍콩 법인 직원들은 29명이고, 저희가 한국 주식을 중개할 수 있는 중개하는 이제 브로커리지 업무, 그다음에 홍콩 주식 파생 브로커리지 업무, 그리고 저희가 ETF 마켓 메이킹 업무, 이 뒤에서 이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프랍 운용, 그다음에 IB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주로 하는 업무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제 한국 주식 세일즈 업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지금 홍콩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들이 원래 많이 했던 업무입니다. 한국 주식 세일즈라는 것은 주로 홍콩에 있는 이제 기관 투자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고요. 한국 주식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주문 체결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홍콩에서는 고객 고객 대상으로 이제 세일즈를 업무하는 이제 세일즈 스태프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주식 파생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콩 주식하고 파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센스도 저희가 따야 하지만 거래소의 회원권도 지금 따야 됩니다. 그럼 거래소의 회원권을 따서 전산을 거래소와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식 파생 주문을 직접 이제 홍콩에서 체결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요. 채권 세일즈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기능 다 이제 세일즈 기능인데 채권 세일즈는 이제 세일즈의 대상이 이제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홍콩에 있는 한국계 기관들이 많이 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그 해외 채권을 구해다가 이제 파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롭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회사의 그 자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업무를 제가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으로 주로 운영하는 그 팀과 주식으로 주로 운영하는 팀이 보통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보유 자금으로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뱅킹 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업무들은 지금 홍콩에 있는 그 한국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의 증권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 한국계 금융기관들이 주로 하는 IB 업무는 주로 인수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인프라 관련해서 금융 대출 같은 것을 제가 주선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북에 회사 고유 자금을 일단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그거를 투자자들에게 쪼개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세일즈하고 어떻게 보면은 큰 궤를 지금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앞에 세일즈하고의 좀 큰 차이라고 하면은 IB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그래도 고유 자금을 좀 많이 써가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틀먼트는 저희가 뭐 주식을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주식 체결시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자금과 그 실물이 원활하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담당하는 업무가 바로 세틀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는 법규에 맞춰서 이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규정을 정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제가 사실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운용사에 옛날에 입사했을 때 컴플라이언스랑 리스크를 항상 헷갈렸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리스크는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 법규상의 어떤 규정 준수를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법규상의 이슈보다는 저희가 고객들이 어떤 주문을 고객들의 주문을 받을 때 그 고객당 어느 정도까지 주문을 낼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정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업무 또는 그 채권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보유 자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등급의 채권에 뭐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그걸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리갈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팀이 있는데요. 재무팀은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회계 업무 그리고 자금 관리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는 부서고요. HR은 인사 관련해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근데 이게 전혀 이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증권사 그 홍콩에 있는 한국계 증권사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콩에 있는 한국계 증권사는 지금 5개 혹은 6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투자증권이 있고 미래에셋증권, NH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5개가 지금 한국계 증권사가 지금 홍콩에 나와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한은행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증권 업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5개 혹은 6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입니다. 뭐 제가 앞서 제 양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용사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운용사에서는 가장 일단 메인이 되는 건 당연히 운용 업무가 되는데요. 운용 업무는 주로 팀이 운용하는 이제 자산을 기준으로, 그래서 주식을 운용하는 본부 팀, 이렇게 채권을 운용하는 본부 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 전략이 ETF나 인덱스 펀드처럼 특정한 어떤 사전에 정해진 룰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이제 패시브 펀드가 있고, 매니저의 어떤 그 종목 선정 역량에 역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운용하는 이제 액티브 펀드 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콩에는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한국에서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인프라 이런 쪽으로도 지금 운용 업무가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증권에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컴플라이언스하고 리스크 업무. 그래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법규, 그다음에 정해진 규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용사 이거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운용사는 일반적으로 프랍 트레이딩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랍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 펀드를 운용하는 것과 어떤 그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요 기능은 아니고요. 펀드도 마찬가지로 이 펀드 상품을 세일즈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세일즈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이제 ETF와 일반적인 펀드가 좀 세일즈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세일즈 담당자를 좀 다르게 해서 전통적인 펀드와 뭐 ETF 펀드를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틀먼트 같은 경우도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는 뭘 사라,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트레이더가 거기에 대한 주문을 증권사나 이런 곳으로 전달을 하고 사후에 이 주문한 대로 체결이 제대로 돼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이걸 챙기는 부서가 이제 세틀먼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또 중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스나 HR은 뭐 일반적으로 비슷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홍콩에 나와 있는 운용사의 경우에는 지금 3개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이 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고 지금 신한자산운용 이렇게 3개사가 지금 홍콩에서는 영업 활동을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요들에 대해서 일단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그러면은 채용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보통 이런 회사들이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아까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보통 그 증권사, 홍콩에 나와 있는 한국계 증권사 운용사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증권사 중에서 그래도 좀 큰 편에 속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뒤에 이제 말씀드린 운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처럼 뭐 수시 모집을 공개 모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인원이 이제 결혼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수시 모집 형식으로 보통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채용을 하는 뭐 채널은 헤드헌팅 회사를 쓰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뭐 한인신문 같은데 이제 공고를 또 내서 진행을 하고 또 잡스지비 같은 데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신입사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이 이제 막 크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매년 신입사원들을 좀 뽑아서 육성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아직 그렇게 인원 기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간히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시 모집 형식으로 대졸 신입사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5년 전에 대졸 신입사원을 에퀴티 세일즈 포지션으로 한번 뽑았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 결혼이 좀 생겨서 대졸 신입사원을 좀 뽑아보려고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 좀 올려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무팀의 결혼이 생겨서 이 경우에는 뭐 학교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 통해서도 추천을 좀 요청을 좀 드렸었고 주변에 또 수소문에서 추천을 좀 받았었고 한인신문 같은 데도 좀 공지를 해서 사람을 좀 찾아서 채용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홍콩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그러니까 채용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구인을 했었고요. 그 이유가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학생을 뽑을 경우에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뽑았을 때 여기 비자가 또 안 나올 그 위험도 있고 굳이 저희가 한국에서 뽑아서 홍콩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할 특별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홍콩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그 대학을 졸업해서 경력이 없는 학생들을 인터뷰했을 때 사실은 뭐 업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바로 투입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떤 경험, 그러니까 내가 뭐를 직접 해서 이거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 저희가 뽑는 포지션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커미먼트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꼭 해보고 싶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아마 여기 그 홍콩에서 유학을 하신 학생들도 이제 해외 대학교 입학 그 지원할 때 에세이 질문 중에 보면 사실은 왜 이 학교에 지원하는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드미션을 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굉장히 커미먼트 있는 학생이 아니면은 저도 이제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어떤 자리가 나서 사람을 이제 뽑을 때 오퍼를 줬는데 뭐 그 학생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와서 뭐 한 1, 2년 일하다가 나는 나랑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면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되기 때문에 뽑았을 때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뭐 인턴이 됐던 아니면 자기 학과 과정이 됐던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결국 그 판단 기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회사 저희 채용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나는 준비를 많이 했고 뽑아주면은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할 거다라는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에 맞는 그런 이력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군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데서 했는지를 물론 보겠지만 그러면은 이 친구는 특별한 어떤 포커스 없이 여기저기 다 이제 한번 찔러보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턴도 뭐 한 군데 오래 했냐 여러 군데를 했느냐보다 저희가 진짜
뽑을 때 그러면 인턴했던 회사에서 그 레퍼런스 레터, 이 친구가 뭐 성실하게 잘 근무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 레터를 써줄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있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예전에 인턴을 회사에서 한번 같이 일해본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턴한테 별 대단한 업무를 안 시키거든요. 사실 뭐 한두 달 근무하는데 저희가 업무를 가르치는데 기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 기간을 하면서 어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업무를 했다라는 걸 어필하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심이 있어서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뭐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그 회사에서도 인원이 필요할 때 참고를 이제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참고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접근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그 어떤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뭐 저희 회사를 예를 든다면, 저는 그냥 한국투자증권에서 무조건 일을 하고 싶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희가 하는 업무가 좀 다양한데 그 포커스가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콜드 메일을 보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뭐 나는 뭐 IB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주식 세일즈 업무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만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딱 보낸다고 했을 때는 뭐 거기에 자리가 진짜 몇 년 내에 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주셨을 때 나중에 고려할 만한 후보는 당연히 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꽤 오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무용하지는 않지만 이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업무를 이제 배워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에 제가 뽑는 포지션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 같은 게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사실 면접을 하고 이력서를 통해서 보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자기가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공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례로, 이건 지금 홍콩의 사례는 아니지만 일례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주식 투자 동아리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전공은 뭐 공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산운용사나 뭐 증권사, 뭐그 기업 분석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 취업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포지션에 대해서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서울에서도 제가 인터뷰할 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홍콩에 와서도 특히 이제 대학교 처음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직장 경력이 짧은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항상 물어보는 질문은 똑같거든요. 이게 어떤 회사든지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사전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 포지션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는지, 그러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왜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어떠한 뭐 수업이 됐던 뭐 동아리 활동이 됐던 인턴이 됐던 이런 활동을 해서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사실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증권사면 증권업에서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증권업에서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경력이 아무리 좋고 이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세이프 배수를 한번 넣어보는 게 아니냐, 아니면 백업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전혀 저희 이 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대학교 생활 하시면서 뭐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하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뭔가를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좀 더 그 채용하시는 분을 설득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금융기관들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면, 외국 금융기관,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나와 있던 큰 외국 금융기관들은 좀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한국 금융기관들은 지금 홍콩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저희도 지금 증자를 하고 또 인원을 작년 올해 이제 늘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도 이제 비슷한 추세 인원을 늘리고 또 자본을 증자해서 자본금을 늘려주고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그 증권사들, 운용사들도 뭐 상황이 비슷할 텐데요. 한국에만 너무 그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을 벗어나서 이제 해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보자라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 서울의 주요 그 증권사, 일단 증권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큰 테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홍콩이 가장 그 적합한 그 목적지로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한국 증권사들은 홍콩은 좀 확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산운용사에 적합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CFA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CFA 뭐 자격증 관련해서 말씀드린 CFA가 있으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졸업해야지 시험 볼 수 있지 않나요, CFA? 근데 곧 떠나서 만약에 제가 그 자산운용사에서 주식 매니저인데 밑에 이제 직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물어보는 그걸 물어보겠죠. 어떤 주식을 요즘에 좋게 보는지, 그 좋게 보는 이유가 뭔지, 뭐 그다음에 주식을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주식 운용팀에 지금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 주식을 매매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 주식도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뭐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하신 분은 부동산 쪽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부동산 좀 막연해서 주로 뭐 이게 뭐 유럽, 미국, 뭐 홍콩, 한국 뭐 이런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업태에 따라서 뭐 오피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산운용사에 그 부동산을 운영한 자산운용사에 갔을 때 거기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기가 꽤 많이 알고 있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뭐 타 법인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별도로 인턴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조직 규모가 크다고 하면 뭐 서울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인력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인턴 분들을 이제 모셨을 때 크게 업무 지원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저희가 하려고 해도 좀 여유가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른 법인도 제가 인턴십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여튼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홍콩 법인이 뭐 확대가 된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떤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거든요. 과거 케이스에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해외 확장을 저희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법인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합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그 리로케이션을 좀 해서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가 그 자원 배분, 리소스 엘로케이션이 이제 될 거고요. 뭔가 조율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뭐 시간이 됐던 뭐 다른 자원이 됐던 좀 낭비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엘로케이션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업무이고 두 번째는 또 직원들을 뭐 올바른 직원들 채용해서 성과 평가 및 보상을 공정하게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회사의 기본적인 이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서 뭐 특히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 영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고 가장 밑바닥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전공이 비금융 전공이기 때문에 뭐 CFA 하시는 것도 좋고 뭐 자산운용사에 인턴 하시는 것도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운용사에 취직하고 싶으신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자산운용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그 맞는 그런 그 경력들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실제 기간보다는 그러면 실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인턴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식적인 인턴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일다운 일을 해봤다 라는 경력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 그거는 차이가 되겠죠. 근데 단순히 그걸 기간만 가지고서 얘기할 부분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사실은 그 한국어랑 영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마찬가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약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 이 프런트 이제 현업 쪽에 계신 분들은 중국어를 아주 잘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고객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역량이 커지면은 더 적극적으로 커버할 수도 있고요. 중국어를 아주 잘하시면은 프런트 쪽에서 근무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미들백에서 일하실 때는 광동어를 잘하시면은 도움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미들백 쪽에 일하는 홍콩 직원들은 이제 광동어를 뭐 그러니까 영어를 당연히 쓰지만 광동어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무하실 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금융기관, 홍콩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도 저희가 광동어를 하면 이런 미들백 업무를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근데 실무적인 거는 저희가 질문 드려도 사실 잘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전공 지식을 묻을 때는 제 전공 같은 경우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이게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 전공이 아닌 경우에 또 여쭤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마무리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찾으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저도 한 직장만 쭉 다닌 게 아니라 직장을 한 2번 정도 옮겼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찾으시는 학생분들이 고민도 많고 많이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돌이켜 보면 제가 그냥 당장 구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갔을 때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열정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좀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포커스를 좀 물론 직장 잡기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지만 포커스를 좀 하셔야 막상 들어가셔도 또 이게 야 이거 직장 잘못 온 거 아니야 또 새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좀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본인들한테도 좋고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든 찾겠다는 그런 전략보다는 먼저 포커스를 좀 하셔서 하시는 게 확률도 저는 높이는 방법이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